수업의 탐구와 토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는 이 수업의 탐구와 토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또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전쟁 상황이라고 할 때 전쟁하는데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에 해당되는 게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라면은 일단 탐구와 토론은 그 전쟁이라는 그 커다란 활동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만 들어서는 알아서는 별 쓸모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큰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히 내가 병사로서 또는 장교로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적절한 무기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자칫하면은 이제 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아이누로 수업 보기의 배경이 되는 또는 목적이 되는 수업의 탐구와 토론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와 관련해서 아이누로 수업 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배경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볼 만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학교혁신 다르게 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류와 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현재 학교혁신이 어떤 오류를 안고 있는지, 2부에서는 어떤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2부의 제2장에 보면 수업혁신의 대안적 접근이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의 내용이 지금 상현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어떤 당면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2부 2장 이외에도 이 책 전체가 이제 그 상현초등학교의 혁신학교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2부 2장은 이 수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와 관련해서 이제 배경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이 바로 이 수업 어떻게 해볼까인데요. 이 수업 어떻게 해볼까는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관찰하고 뭐 분석하고 또는 뭐 평가하는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을 한편으로는 정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제2부 13장인가에 보면은 이제 컨설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컨설팅이 이루어지려면,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등등도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이 책에 제시된 그런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수업을 관찰, 분석 이런 쪽에 좀 더 전문적으로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앞에서 소개했던 학교혁신 다르게 보기 이 책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어떻게 해볼까 이 책은 그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이 되었고 앞에 봤던 그 학교혁신 다르게 보기는 그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이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학교 현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 또 그걸 바탕으로 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뭐 이런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 책은 전라남도 장성 북중학교에서 한 학교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저랑 같이 작업한 그 과정과 결과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보는 것도 그 사례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여기서 수업의 탐구와 토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토론하면 디베이트라고 생각하고 싸우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흔히 이제 착각하는데 디베이트는 토론이 아닙니다. 디베이트는 디베이트고 토론은 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탐구하는데 토론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텐데 토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하는 데 아마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뭐 제가 쓴 책이나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임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공개와 협의가 중요한 이제 관건인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업을 공개하고 또뭐 사전에 또는 사후에 협의를 하죠. 다들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장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공개하라고 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라든지 잘못된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지못해 참여하거나 또는 대략 요식적으로 하거나 의례적인 말만 하거나 또는 판에 박힌 얘기들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수업을 공개하고 협의할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다들 그 외에 뭔가 수업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협의하면 그래도 당장 그러니까 아프기는 하지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수업을 계산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수업을 계산하는 거지? 또 이때 말하는 수업이 도대체 뭐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수업을 공개하고 협의하는 일이 수업 계산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 수업이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업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의 방향과 또 하나는 탐구의 방향입니다. 이게 뭐 연구하고 탐구가 뭐가 다르지? 연구가 탐구고 탐구가 연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글자가 다르면 뜻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개선할 때 정답을 미리 가지고서 그 정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답은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가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정답으로부터 정답을 적용해서 수업을 개선한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사례는 이제 가장 수업 방법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게 하브루타 수업이죠. 그 이전에는 이제 거꾸로 수업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배움의 공동체 수업도 있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뭔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책을 통해서든 어떤 연수 과정을 통해서든 배워다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반 수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안 맞죠. 잘 안 맞으니까 이제 맞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일종의 연구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을 이제 우리 교실에, 우리 학교에 적용하는 되죠.
그다음에 이제 탐구형의 경우는 일단 우리 반의 문제가 뭐지? 또는 우리 반 아이의 암흑의 문제가 뭐지?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그 구조나 원인, 이런 것 등을, 특성,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러면은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탐구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출발하느냐, 정답으로부터 출발하느냐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수업 개선의 시도는 정답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학문의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하브루타 수업 어디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죠? 거꾸로 수업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죠? 대응의 공동체 어디서 왔죠? 일본으로서 왔죠? 부터 왔죠? 등등. 항상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니, 그 이제 탐구는 그 반대죠. 들여오지 않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하브루타가 이스라엘로부터 왔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디로부터 가져왔을까요? 어디로부터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기네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생성된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수업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어디서 왔습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사왔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생성해 왔어요. 계엄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형의 저 끝에 가면은 항상 탐구형이 이 출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수업 연구가 아니라 수업 탐구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걸 하는데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 어떻게 연관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연구형이라고 할 때 정답으로부터 가져올 때 또 하나 중요한 정답이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교육과정에 아이들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학교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의 학급교육과정 또는 교원교육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업 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과정의 결국은 아주 짧은 교육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의 특성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겠죠. 학생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결국은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을 이제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으로부터 수업을 개선하는 그 연구의 사례를 잠깐 기본적인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수업은 교육과정이 먼저 있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학교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1년짜리일 수도 있고 1시간짜리일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있고 그게 들인 시간과 또는 적절한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교재에 담아가지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다 다른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교원이 예,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쓰죠. 그런데 이 개념은 반드시 이제 학생들 교원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학생들은 다양한데 이 교육과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하나, 내용도 하나, 시간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못 배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필연적이에요. 현재 학교 구조 속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뭐 한 아이도 소유되지 않는 뭐 교육을 한다, 수업을 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연수죠. 다양한 새로운 수업 방법들을 이제 배워다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까 이제 말한 영어 공동체니, 뭐, 거꾸로 교실이니, 하브르타니 다 등등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연구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에라도 더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을지, 또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을 하죠. 장학은 이제 그 교원이 교육과정대로 학생들을, 수업을 해서 학생들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지, 그런 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수업을 공개하고 협의도 하고 평가도 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흔히 수업 공개와 협의가 요구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수업의 공개와 협의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인정한 가운데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아이들을 돌아다가 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인 이론과 방법을 적용해서 이 학생들을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을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한계가 뭐냐? 바로 이 획일성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내용, 하나의 시간,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이라도 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업 공개와 협의와 평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네, 네. 평가자는 평가자 나름대로 또는 수업을 공개한 사람 공개한 사람 나름대로 네, 네. 그러니까 불편하죠 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요식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부터 수업을 개선하는 탐구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학생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각각이 가지는 특성과 어떤 지금 어려움 등을 찾아서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합니다. 깨닫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형성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교육 과정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교육과정과 연관을 짓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교원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럼 어떤 노력을 하느냐? 첫째는 이제 연수인데 이때 연수는 수업 방법의 연수가 아니라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업 방법을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방법을 연수합니다. 탐구할 줄 알아야 학생 각각에 맞는 수업 교육 과정이 생성되어 가도록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을 익혔으면 탐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각각의 특성에 걸맞는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각각 선생님이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고안하고 모색하고 고안해서 실천을 할 경우에 아직 불확실해, 불분명해. 왜냐면은 처음 내가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그럼 조언을 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반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 반에 이런 아이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했는데, 적절한지 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거고, 이때 이루어지는 게 토론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르죠. 수업의 어떤 공개의 배경도 다르고, 공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생의 교육과정 또는 수업 이런 것이 만들어지겠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창조의 과정이고 생성의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들을 기준 삼아서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을 모든 학생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이론과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마다 적합한 어떤 학습의 내용, 방법, 시간, 모색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부터 수업을 개선하는 탐구의 방식의 과정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은희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기 책상에 마치 정물처럼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반 대부분의 아이들은 늘 자기 목소리를 있는 힘껏 내는 편인데, 은희는 수업 시간 내내 손 한 번 드는 적 없이 하루 종일 조용하게 앉아 있다. 수업 시간에 내가 일부러 은희의 발표를 유도해 보려고 의견을 묻곤 하지만 은희는 그럴 때마다 얼굴을 빨갛게 붉히면서 배시시 웃거나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표 차례가 다른 아이들에게 넘어지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난다. 또한 은희는 국어 시간이나 수학 시간처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활동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반 수업은 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식물 화상기로 자신의 교과서나 활동자를 비춰가면서 진행된다. 3월 초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나와서 수업을 이끌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은희는 단 한 번도 앞으로 나오려고 한 적이 없다. 흔히 말하는 잘 참여하지 않는 아이죠. 소극적인 아이. 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교실에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 아이의 특성이에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일반적인 수업 이론이나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찾아야죠. 그럼 탐구가 필요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산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시간도 안 지키고 규칙도 안 지키고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산이로 인해서 나의 사회과 수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늘 산이를 감시하고 산이가 시험과 규칙을 지키도록 수시로 제지하거나 지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처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투면 시비를 가리거나 중지해야 한다. 그러느라고 수업은 멈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 또한 짜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산이는 내게 눈엣 가시와 같다. 아마 교실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지? 이런 아이가 어떤 사회과 수업을 제대로 참여해서 뭔가 사회과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4학년 아이들인가요? 그 병원을 세우기에 알맞은 곳에다 표시를 해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산에도 표시하고 어떤 아이는 강에도 표시하고 어떤 아이는 호수에 표시했어요. 병원은 그런 데 없잖아요. 그죠? 보통 도심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산, 강, 호수에다가 병원을 세우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표시했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일관성 있게 지금 표시했거든요. 자, 이거 거꾸로 수업하면 해결이 되나요? 하버릭 하면 해결이 되나? 그럼 대형의 공동점은 해결이 되나? 물론 해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끼리 어쩌다가 보면 해결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알아야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표시했는가?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지리에 대해서 사고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적절하게 그 아이의 어떤 사고가 스스로 전환되어 가도록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잖아요. 수업에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게 바로 수업이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음. 또, 이제 아무튼 아이들은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정상의 아이들로서는. 그 다음에 또, 7 빼기 4를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7이라고 대답해요. 7 빼기 4는 3인데 7이라고 대답했어요. 8 빼기 6은 얼마니까 또 8이라고 대답했고,
그러면 얘는 지금 도대체 뺄셈을 어떻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가 전환되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 말고도 모든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어 시간에 사동과 피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수업 시간의 핵심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 어법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또 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자포자기하기도 해요. 이제 이것은 좀 이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에,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공부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어떤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어떤 수준 차이가 심해. 또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어떤 성격이나 교육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어에서 사동과 피동의 구분과 관련된 게 표면적인 어떤 직접적인 문제이지만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사동과 피동의 중심 문제에만 주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을 문제로 삼을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일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죠. 어떤 수업 방법 하나를 적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수업을 탐구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이를 탐구하고 토론해야 된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이제 문제를 설정을 하죠. 지금처럼 제가 몇 가지 문제들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하죠. 이게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그런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뭔가를 학습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 이때 학습도 그냥 단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스스로 사고를 전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것이 그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아까 수업 연구에서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탐구의 과정이 되려면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700의 4를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병원이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고 했더니 산이나 강, 호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떻게 사고했길래 그렇게 표시했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눈으로 보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배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사고를 스스로 전환해서 새로운 사고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지식이 되고 그게 삶의 경험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과정을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정말로 탁월한 선생님이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토론을 해야죠. 그 토론은 뭐 문제 설정한 단계부터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실천하는 단계, 어떤 실천 결과를 검토하는 단계 등등 다양한 과정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류를 더 줄일 수 있죠. 자, 그러면 금방 이제 요구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생의 관점을 알려면 학생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걸 방법을 모르면 학생의 관점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연구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학생이 깨닫도록 하려면 선생님 자신이 먼저 깨달아 봐야 됩니다.
깨달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학생을 깨닫도록 할 수 없습니다. 늘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는 데만 익숙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배우도록 요구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깨닫도록 할 거야 하지만 결국은 배우도록 요구를 해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깨달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론해야 되니까 토론 방법을 알아야죠. 자, 이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수업을 탐구하고 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마다 서로 다른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생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길러지지 않았어요. 교대에서 선생님들은. 또 현재 학교의 관행도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구조는 과거의 학교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토론 방법을 익혀야 되고 학생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깨달아 봐야죠. 그게 바로 이제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 아이 눈으로 수업하기, 아이 눈으로 세상 보기 등등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연수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영상이 이제 1, 2, 3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결론에 해당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두 개의 영상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그래도 이 1년간 활동하셨던 소감이라고 하는 거 한번 발표를 하고 그리고 워크숍 때 토론 관련해서 배웠던 것들 기억나시죠? 소감 말하고 의견 말하고 질문하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7월 31일에 한 워크숍에서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토론이 뭔지 알려주시고 실제로 다 같이 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교내 많은 선생님들과 업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보고 들어본 것이 처음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토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뭐 민주적 뭐 토론 방법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뭐 진행했는데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이 있었던 적은 없어서 그게 좀 신선했고 되게 배울 점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그 교수님을 모시고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을 토론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납니다. 그건 제가 혼자 질문을 하면 정말 단순할 텐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를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책 두 권을 읽고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밥 먹는 단순한 모임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수업 참관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 연구하는 그런 거랑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친목도 그런 모임이 아니라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친한 선생님들끼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요즘에 수업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은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본다 하더라도 사실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는데 뭔가 조금 더 이곳에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 아닌 해결 방안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그것들을 좋았던 점이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별이아이 지정해서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보고 나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 속에서 나는 저 아이를 저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얘는 수학을 못하는데 걔는 또 다른 과목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이를 너무 내 시각에 안에 그렇게 수업을 공개를 하되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이제 2차 수업까지 공개를 하고 수업 토론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수업 토론의 방식은 2차가 저는 더 마음에 솔직히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잖아요. 이게 협력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게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와중에 제가 그 해답을 정리가 제 스스로 되는 거죠. 제가 던진 질문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토론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저는 공개 안 하고 부장님의 수업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수업도 많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내 수업을 누군가에게 공개를 하는데. 근데 나는 실컷 고민을 하고 이 수업을 짜잔하고 보여줬는데 누군가가 선생님 수업은 이래서 이런 점이 별로였고 이런 점이 어땠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실 수업 공개는 뭐 경력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모든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부담인 것 같아요. 수업 공개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서 공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상시 수업. 그래서 1차 공개 때 정말 제 진짜 진도 나가는 수업을 보여드렸던 거고. 그냥 일상의 나의 수업. 그냥 정말 내가 평소 하듯이 그런 수업을 보여주되 그게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별이 학생 지정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은 크게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별이 학생한테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 학생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든 생각은 아니 그냥 교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 수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별이 학생한테 가 있으니까 저런 수업 공개라면 부담 없이 내가 굳이 뭐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학생의 행동을 보니까 부담 없이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수업 공개는 저도 좀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왜 동료 교사 그거 할 때처럼 내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근데 그때 교사에게 보통 각종이 된다면 그 영상 자체를 애한테 포커스를 두고 찍어서 그냥 시청하듯이 뭐 시청을 해서 같이 그 별이 학생에 대한 토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공개를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좀 맞춰도 1년간 너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도 그걸 조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문장은 풀뿌리 교육론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 수업 공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살아서야 되는데, 됐습니다. 연수 일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의 기초를 안내하고요. 이제 2부에서 나를 비운 그 자리의 아이들을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를 상대로 토론 연습을 이제 해볼 거고요. 3부에서 수업과 본인이 이제 아이를 이해하는 사례를 발표하면 이제 그걸 그 선생님과 여러분 직접 토론 이제 실전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토론을 해야 할까? 편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왜 토론해야 된다? 다른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토론해요. 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토론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해설해요? 정답이기 때문에 해설해요. 선생님들은 정답을 해설해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전달하려고 하고, 연구자들은 자기가 연구했는데 이게 정답인지 뭔지 모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그렇죠? 학생들이 토론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생들이? 인류가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렇죠? 적어도 아이들 수준에서는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을 연구자처럼 새로운 걸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동료 친구들과 함께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론해라, 그 얘기는 결국 연구자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정답을 수동적으로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독선이나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수업의 경우에도 가장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습관이나 태도이기도 하고, 수업의 방법으로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일들을 의사결정할 때도 반드시 갖춰야 될 습관이나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토론을 이제 중심으로 연수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는 거지만, 또 선생님들 본인이 토론할 줄 모르면, 토론해보지 못하면 아이들 괜히 못한다고 아이들만 탓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론하면서 토론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직접 부딪혀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봐야 나중에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토론할 때도 그런 아이들이 잘 못한다고 해서 어려워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같이 좌절하거나 아이들만 탓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 문제는 있는데 정답은 없어. 네, 그럴 때 토론을 합니다. 반론. 반대할 때 그 반론이 아니고요. 발전할 때 그 반론입니다. 근거와 방법이 체계를 갖춘 생각이 논의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의 해답입니다. 결국은 동일해요. 반론하는 사람이나 토론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토론하는 사람 역시 하나의 생각이에요. 완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질문과 확인의 의견 제시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확인할 때는 이와 같은 어떤 일관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작업은 토론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반론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주장을 공동의 주장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거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 어려워요.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듣기.
또는 읽기, 착오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은 토론할 수 없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칼날처럼 있고 봄바람처럼 말아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토론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이런 토론을 하려면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그건 기법을 익힌다고 될 일이 아니고 무슨 뭐 세다 토론이 링컨 더글라스니 그거 아무 쓸모 없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 못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무엇에 관해서 토론할 것인가를 이제 명확히 타겟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요지죠, 요지. 그리고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구절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나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 안 들어오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구절이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뭐 스스로 틀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자신의 수업의 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애들이 안 들어오면은 수업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걸 굉장히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려면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때나 아니면 또 교과지도를 할 때 수업 상황에서도 제가 그 학생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제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학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학생도 좀 더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깊었어요.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대는 어떻게 들을까 그 말을? 약간 공감하려고. 네, 너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말하면 여전히 평가자예요. 나는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읽고 나는 이래, 나도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와 내가 대등해지면서 그 상대로 인해서 내 안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면 같이 공감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 이제 시작할 때, 토론 시작할 때 또는 어떤 뭡니까 꼭 토론의 목적이 아니어도 상대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거나 유대를 맺고 싶을 때 저는 이야기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석을 하든지 판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의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책에 보면은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보고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하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라 해야 되나? 네, 그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만한 시간을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좀 나왔었는데 아이 눈으로 수업 듣기를 하려면 사나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깊게 파고들고 관계를 형성해서 요구에 맞게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사는 과연 교사도 행복할까?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사람의 주장에서 부족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게 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죠. 질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장성북중학교라는 학교가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거예요? 시작할 당시에 구성원 중 뭐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 역시 해볼만하다 라고 마음을 돌렸는지, 네, 좀 그 사람들의 어떤 신념과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비움이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움이라는 게 뭔지, 예. 어떤 비움을 말하는지 예. 싶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 중에 가장 차원이 높은 질문인데. 저는 지금 광주에 있고요. 진남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이 논문은 수안초등학교에서 이전 학교에서 아이를 만났을 때 쓴 논문. 쓴 아이 한 명이 저를 귀찮게 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수업이 안 되더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 이해를 하고 나서 내 수업을 해야 안 되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고요. 광주 교대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원대에 있죠. 이제 석사, 박사는 전공은 사회과 교육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48입니다. 48인데 젊은 나이에 광주 교대 부서를 갔어요. 초등학교는 이제 교대 부서는 주로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이죠. 가서 이제 사관학교식으로 막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실적도 많이 쌓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회과를 좋아해서 사회과도 많이 했고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기 그 할아버지가 검사 받아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다를 많이 했거든요. 몇 남하고 나서부터 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게임 그리고 있었어요. 게임. 이 게임도요. 보통 게임이 아니라 엄청 어려운 게임 있죠. 자기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막 게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요. 쉬는 시간마다 그리고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일 처음에는 게임 중독이 됐다니까요. 엄마한테 와, 또 애기 게임 컴퓨터를 엄청 많이 하는 거 봐요. 컴퓨터 안 한다더라고요. 이건 한 차시 수업을 제가 분석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은 이제 사회과는 주로 문제 해결 학습 형태입니다. 크게 보면 이동수단은 쾌적성, 안정성, 신속성을 해결하는 게 미래 이동수단이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사고 위험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고 소음도 없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죠. 3조 아이들이 4명이니까 집이에요. 집. 날아다니는 자동차 집. 산이가 들어가 있는 1조 아이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 왔어요. 정광석과 같은 신발. 왜 신발 했어? 신발이 이동수단이 아니야. 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때 이 아이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조에서 산이가 그럼 신발이 딱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거 자동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그 환경을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제 선생님 내려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동차를 한 거예요. 아니 그 뭐야 그 신발로 한 거예요. 신발로. 먼 지역에서 다녀요. 조금 멀어요. 그래서 한 30분? 40분 정도? 유독 신발에 집착해요. 신발도 자주 잊어먹고.
그리고 지금 엄마가 맨날 나한테 전화한다니까. 선생님 신발 좀 찾아주세요. 경험 출연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산의가 돼서 이제 수업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점이 많아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수단이 뭘까 해가지고 정광석과 신발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신발 아까 서울에서 자동차 왔다 갔는데 5초 그렇게 애기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빨리 가니까.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야 5초가 어디냐 거짓말 치고 있는데 서울에서 빨리 올라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안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번 충돌이 일어나. 두 번째, 가격은 얼마 해야 돼? 가격은 최대한 싸게 해야 돼. 얘가 아니야 너무 싸게 하면 안 돼. 신발은 내 신발은 5만 원인데 5만 원이 딱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줬겠어요?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얘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 방황하고 있다가 또 가서 또 참견하고 또 가서 또 참견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애기들이 산이 말하면 잘 안 받아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2학년 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산이가 뭔 말하면 그때부터 낙인돼가지고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재 시험을 한번 봐보라 했어요. 근데 얘는 영재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4등이었구나. 4등 20년 뽑는데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근데 영재 시험은 그렇게 봅니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냐면 창의적인 문제 있죠. 그런 걸 봐요. 정답을 보지는 않고. 아이들은 계속 호기심과 상상력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내가 조금 이렇게 막고 있었죠. 왜냐하면 내 수업 계획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을 더 만들고 교육과정에서 충실하게 더 알차게 짜면 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더 고통일 수 있어요. 한 13년, 14년 아이들 가르쳤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해보면 비용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는 다 빛깔이 있어요. 사실은 다 빛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막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판단으로 이 사람을 규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게 비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 마치겠습니다. 네. 이 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했던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수업 속에서 그 산이라는 아이를 이해해가는 어떤 선생님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두 개에 대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시작하실 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계속 꽂혔고요.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막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나, 학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딱 그 산이의 모습이랑 저희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불려도 많이 가셨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몇 요소들이랑 저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보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없어서 사실 선생님이랑 저랑 무조건 대적되는 관계, 배척되는 관계라고만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산이의 미래 생각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약에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아주 끄리낌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본인의 행동을 다 하고 수업 시간에도 끄리낌 없이 다른 쌤 수업 시간에도 자기의 이 관계 없는 이야기도 선생님이 제재를 가하거나 뭐 하거나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선생님.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속에 걔가 이제 그 그림하고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아까 적으면서 네. 깊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항상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애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 규칙과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도 아까 여쭤봤지 어디까지 이 애한테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이 갈등의 요소인 거예요. 그건 저는 걔를 연구해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마다 다 특성이 틀리니까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하나 해법은 저는 잘 모르는 게 선배님도 많이 계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맡기면 아이들이 그 규칙도 정하고. 만약에 저가 이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저는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이제부터. 그랬을 때 처음부터 이 아이한테 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요걸 해 이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나가는 거죠. 단계별 행동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몇 분 동안만 그림 그리지 않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참아봐 라든가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칭찬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입니다.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아이 모르고요. 그 처방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단계도요. 그것은 그 아이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아는 건 선생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보시면서 경험해보시면서 선생님 만들어 가셔야지.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 반에도 사진처럼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질타를 받는 학생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지금 면담도 하고 꾸준히 행동 수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부분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아이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글쓰기 하시면 선생님 생각으로 글 써버려요. 내가 안 하라 그래도요. 우리는 이거 딱 붙어있어요. 고정관념. 아니 내 생각이. 선생님이 거의 학생 이해를 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것이고 학생식 때 파악하는 것은 보통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다 보면요. 내가 안 본 것도 또 보게 돼요. 이제 이해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면담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가 변화가 된 어떤 방법, 계기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거든요. 면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은 막 관계 막 그런 거 이야기했는데 수업 막 분석하다 보면서 아이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막 아이 바꾸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서 안 바뀌어져요. 본다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대요. 나는 그게 참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수건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경험하면서 그 전에 내가 막 규율을 의해서 막 바꾸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계속 하면서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내가 이 부자만 놈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지금 엄마 집 바꿔도 안 바꿔준디. 내가 바꾸려면 바꿔주겠어요.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뭐 산이한테 하는 것처럼 다른 애들한테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것은 세훈쌤하고 저하고 한 거 책 있어요. 그 글이 있습니다. 원래대회 때 발표한 거. 산이 이야기. 그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자막에 있는 마지막 문장 역시 클날 테니까 바람처럼 말하라. 이 책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책을 확인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짧은 거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직접 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하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토론한 좀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연속적인 수업 공개와 탐구와 토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 토론이 뭘까요? 토론 수업이 아니고 수업 토론입니다. 일명의 성주중학교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고민한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수업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수교 알죠? 현수교. 현수교의 시초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다리를 놓으려면 반드시 교각을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교각을 만들려고 보니까 교각을 만들 수 없는 상황들이 지형적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각을 만들 수 없는 지형적 상황에서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누군가 고민했겠죠.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 상판을 끈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했어.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 현수교라고 부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공동의 문제가 있어. 수업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서 해결해 봤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시도는 새로운 시도야. 어디 갔다가 무슨 거꾸로 수업이니 무슨 하부르타니 배우의 공동태니 그런 모형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학교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거죠. 나머지 선생님들은 토론자로서 수업을 보고 나중에 토론자에서 그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수업도 토론을 하고 수업 협의도 토론의 방식으로 하는. 그래서 학생들도 토론을 익히고 선생님도 토론을 익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내가 그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답을 내 나름대로 모색하고 제시했는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수업을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또 뭐 이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싶은지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업안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안이 기존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일종의 토론 초대서야. 이 아이들하고 토론 수업을 할 때 저는 꼭 교과 수업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느끼는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토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우리는
사실 목표가 그 상현이를 이제 보는 거였었죠. 수업을 개설하신 상현이는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수업 태도는 상당히 자유로워요. 네, 되게 자유로워서 조금 이렇게 널브러지기도 잘 널브러지고 이게 생활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규칙적이지 못하다 보니 조는 순간들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그렇지만 뭐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영상을 신청을 하고 각각의 그 서포트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직업명은 영어로 쓰세요. 사람들이 하는 일 한국말로 정리하세요. 영어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거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정리하면 돼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이것도 다 하면 선생님한테 도전받으러 오고요. 잘 모르겠으면 친구들이랑 상의하세요. 저기 있는 친구한테 가도 좋아 얘들아. 카메라 있다고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다시 볼까요? 학습지 B번 뒷면에 넘겨보세요. 뒷면에 B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B번에 보니까 학습 우리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보이죠, 그지?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바랍니다. 단어 알파벳 빈칸 알파벳 채우고요. 맞는 뜻이랑 연결하고 그거까지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본사만 들어오세요. 요거 토론 순서는 제가 먼저 소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느꼈던 점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마지막 활동에서는 검사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쿨하게 검사 활동지를 친구들한테 딱 넘겨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정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네. 일단 수업을 딱 들어가면 널브러져 있는 상현이를 주워 담아서 앉혀야지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아예 공부를 안 하려고 늘어지는 아이는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거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오늘은 착실히 앉아서 하길래 저럴 수도 있구나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부장님께서 어려운 애들한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상현이의 모습이 눈빛으로는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눈빛이 보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두리번 친구들을 관찰하다가 그냥 교실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둘러서 돌다가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가서 뭐 묻기도 하고 자리를 옮겨서 물어보고 뭐 의논하고 이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상현이는 한 번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상현이가 좀 누구한테 이렇게 친구한테 자기의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이 있는 아이가 아닌가.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들이 아무도 도움을 좀 요청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수업 때는 상현이를 딱 보니까 뭔가 아우라가 날 건들지 말라는 게 딱 느껴져갖고 애들 자체가 상현이한테 이렇게 쉽게 접근을 스스로 안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원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수업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렌딩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을 하라라고는 계속 교육청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패들렛을 써서 SNS의 장단점을 5개, 각각 5개를 쓰라라고 하면 영어로 쓰기 위한 협력보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게 사실은 좀 주된 목적이었고요.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업에 있으니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 어쩌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걸 못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아니면 선생님들 모두 어떤 협력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와 오늘 내가 한 수업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부합했는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협력학습으로 이게 진행이 되려면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한 것이 협력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선생님들의 어떤 이렇게 대답을 통해서 들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소셜미디어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협력학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평소 때 모습을 알잖아요. 정말 많이 늘어져 있는데 휴대폰을 하나 가짐으로써 자는 애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맨날 게임을 할 때 깨어있던 애들이 수업 시간에 깨어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고 네,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갖고 막 눈을 뿡뿡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수의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없거든요. 이제 수업 마치고 학습지 보니까 장단점 5개를 다 적고 도장도 받았더라고요, 인수가. 그래서 이제 인수한테 물어봤어요. 인수야, 이거 어떻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댓글 보고 따라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안점이 뭐야? 라고 제가 물었는데 SNS의 장단점 알 것 같다고 인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감동했잖아요, 수업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좀 다들 혼자 하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상현이가 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그가 그냥 아이들 전부 다가 어떤 다른 모습을 오히려 지난번 수업보다 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협력학습 부분은 솔직히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영단을 하라 했을 때 뭐 친구하고 도와줘도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거기다가 뭐 쳐가지고 이렇게 뭐 변환을 시켰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막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애들끼리의 협력은 휴대폰을 주면 안 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 3학년 3반 수업을 보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아이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눈에 띄니까 일부러 안 움직이는 아이를 봤는데 역시나 뭔가를 하고 있는 듯 했지만 협력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거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하셨던 그 패들릿이라는 게 아이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이고 옆 친구랑 상의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조차도 패들릿에 있는 게시판을 보면서 참고해서 활동지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활동이 협력 활동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인터넷상으로라서도 충분히 약간 협동이 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적은 아이, 댓글을 적은 아이는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의견도 있지요, 이런 것도 있지요 라고 이제 말하면서 내가 적은 저게 맞구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 댓글 보면서 이제 그거를 적으니까 꼭 굳이 옆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협력학습이 아니더라도 이런 협력학습도 하나의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협력학습이 뭔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협력학습이란 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1+1이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걸 친구한테 도움받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거를 해냈을 때의 성취감 해서 이렇게 3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보이는 협동학습은 요즘 코로나 때 못하지만 충분히 부장님께서 해내고 싶었던 협동학습이 이번 수업 내에서 충분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 수업에서 협력학습이 일어나나를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단원이 끝나면 문제가 한 열 몇 개씩 있는 그런 부분이 항상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너네들끼리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랑 같이 풀어보거나 아니면 모르겠으면 그냥 정말 소극적인 애는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제 눈치껏 얘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제가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2명씩은 짝이 지어져요. 많이 짝 지어지는 데는 뭐 한 5명, 6명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데 거기에서 애들끼리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협력학습이라고 하면 조금 많은 학생들이 이게 다 지식을 습득을 해야 이게 협력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한두 명이 그 지식을 알게 되더라도 그게 협력학습이 아닌가. 이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지식적인 것을 정보를 나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된 정보의 양을 더 늘리는 것도 학습이 되겠지만, 제가 좀 생각하는 협력학습에서는 저는 좀 더 정의적인 부분을 더 교육하기 위해서 협력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모으는 정도의 수준? 그거였습니다. 네.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장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 거는 뭐니 해도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우리가 협력학습과 인간과의 교류의 개념은 좀 구분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류가 이루어졌느냐,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교류는 이번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힘들죠. 아이들이 뭐 가서 묻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협력이 됐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협력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협력 수업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저한테 협력은 이 인간적 교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 어떤 의견들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확인을 하고 뭐 공유를 하고 이제 이런 기능은 되었으나 이게 정말 협력학습일까가 의심스러웠던 거는 아마 그런 부분에 아마 제가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자, 조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지금까지 수업의 탐구와 토론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에게 안내되었습니다. 수업의 연구와 탐구가 어떻게 다른지, 왜 연구하지 않고 탐구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선생님들이 갖춰야 되는지, 만약 그걸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거듭 자막을 통해서 봤지만은 선생님들의 구질적인 경우 중에 하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수련을 해야죠. 지금 동영상은 이제 2020년에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어느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짧게 연수한 과정들을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혹시 동영상을 따로 뭐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보고요. 그 다음에 제 네이버 카페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좀 무리고,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아이누로 수업 보기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또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인강만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제 책이라든지 또는 제 카페에는 여러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혹시 나중에 우리 세인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